자, 교재 264페이지입니까? 수익률인데요. 264페이지 보시면 수익률 종류가 세 가지인데 되게 중요합니다.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 세 가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본다면요. 셋 중에서 기대 수익률이 중요하고요. 요구 수익률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얘는 거의 안 나와요. 만약 기대 수익률 묻게 되면 얘는 예외가 없어요. 거의 계산 문제가 출제가 돼요. 계산 문제 꼭 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기대 수익률 하게 되면 얘는 쉬운 말로 예상 수익률이다. 예상되는 수익률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1억을 갖고 있어요. 1억 갖고 상가를 사야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 기대 수익률 하게 되면 얘는요. 대상 부동산, 대상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억 갖고 대상 물건 상가를 사야지. 상가를 사게 되면 1년 동안에 20%의 높은 수익률이 예상이 됩니다. 얘가 바로 예상 수익률, 기대 수익률입니다. 두 번째, 요구 수익률은요. 얘는 반드시 위험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얘는 위험이 반영된 수익률이고, 교재 볼까요? 자, 2번 보게 되면 요구 수익률은 투자에 대하여 위험 동그라미, 반드시 위험자가 들어가요. 위험이 주어졌을 때 두 번째 줄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 밑줄. 위험을 감안했을 때 얻고자 하는 최소 수익률이 바로 요구 수익률입니다. 이때 이것은 반드시 위험이 반영이 되는데요. 얘는요 대상 물건 자체가 아니고 비교합니다. 비교 물건. 항상 비교합니다. 만약 내가 1억 갖고 대상 물건 상가를 사면 20% 높은 수익이 예상이 되는데요. 비교합니다. 비교하면요. 상가 대신에 아파트 살 수도 있고요. 땅을 살 수도 있고 주식을 살 수도 있잖아요. 이때 비교하는 것이 바로 요구 수익이 됩니다. 그럼 비교해서 예를 들어 볼까요? 비교해서 주식을 투자하자. 주식은 위험하죠. 위험이 따르잖아요. 이것을 감안했을 때 주식은요. 1년 동안에 사고 팔고 했더니 최소한 10%는 예상이 된대요. 이것이 바로 위험을 감안했을 때 얻고자 하는 최소한의 얘가 바로 요구 수익률입니다. 반드시 위험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답이 나왔잖아요. 여러분이면 상가를 사겠어요? 주식을 사겠어요? 당연히 수익이 더 높은 뭘 산다? 상가를 사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대와 요구를 비교하게 되면요. 둘러서 언제나 기대 수익이 훨씬 더 높아야 됩니다. 결론 나왔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하면 무엇이 더 커야 된다? 기대 수익률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비교하니까 기대가 크다는 것은 언제나 요구 수익은 언제나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언제나 작아야 됩니다. 요구 수익이 항상 작을 때 투자를 결정합니다. 다음에 실현 수익률은요. 말 그대로 실현되었다. 처분했어요. 따라서 1억 주고 상가를 샀는데 3년 지나서 1억짜리를요. 1억 5천에 팔 수도 있고 2억에 팔 수도 있잖아요. 이때 생기는 바로 실현 수익률입니다. 항상 투자한다는 것은 기대 수익과 요구 수익 두 가지를 비교하고요. 언제나 기대 수익이 더 커야 됩니다. 세 가지를 같이 비교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기대 수익률 하게 되면 동그라미 1번입니다. 일 번 보게 되면 자, 첫 줄 예상 수익률이죠. 기대 수익률은요, 특히 계산 문제가 중요하다겠어요. 그래서 네 번째 줄 보시면 네 번째 줄 기대 수익률은 투자 부동산이 각 상황이 발생할 확률에다가 확률 동그라미 확률 이에 따른 실현되는 값 괄호 수익률 동그라미 단어 여기 기합니다. 확률하고 수익률 이 두 개 곱해주면 돼요. 자, 이것을 곱한 값들의 합으로 계산하는데 즉 밑줄 하세요. 기대 수익률은 가중평균의 합으로 구할 수가 있다. 밑줄. 자, 옮겨봅니다. 얘는요. 자, 확률 곱하기 수익률 이렇게 구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의 가중평균의 합으로 구한대요. 얘는 오로지 계산 문제만 나오니까요. 계산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 박스 보시면요. 계산 문제가 나오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돼요. 19회 때 나왔죠. 바로 문제 봅니다. 자, 가상 아파트 투자 사업에 대해서 미래 경제상 환경 조건에 따라서 추정된 수익률의 예상치가 아래와 같다고 할 때 기대 수익률 구하시오. 뭐 곱하기 뭐죠? 확률 곱하기 수익률. 표를 보게 되면요. 자, 경제 환경 변수가 나오고 확률, 수익률 나오잖아요. 요거 두 개 곱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시장이 비관적일 때, 정상적일 때, 낙관적일 때 비관적이면 불황이죠. 정상적이면 시장이 보통이 되고요. 낙관적이면 호황이잖아요. 이럴 때 확률이 각각 20%, 60%, 20%. 수익률은요. 각각 4%, 8%, 13% 나와요. 이제 문제 바로 풀게요. 자, 확률 곱하기 수익률이죠. 그럼 첫 번째, 시장이 비관적이다. 확률 얼마예요? 20%. 수익률 얼마? 4%. 다음에 시장이 보통이다. 확률 몇 프로? 60%. 수익률 8%. 다음에 시장이 낙관적이죠. 확률 몇 프로? 20%. 수익률 13%. 이것을 모두 이제 합한다. 더하면 돼요. 이게 바로 가중평균의 합이 된다. 바로 계산하시면 돼요. 이러면 숫자 크게 나오거든요. 이때는요. 바로 정답 구하려면요. 둘 다 퍼센트면요. 하나만 소수로 바꿔주면 돼요. 0.2죠. 0.6이잖아요. 0.2잖아요. 이러면 바로 정답이 딱 떨어집니다. 8.2%가 나와요. 따라서 정답 8.2% 4번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 문제 원래는요.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원래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 나오는 문제가 났다면 꼭 득점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A급이에요. 2번요. 요거 수익률 하게 되면 나왔죠. 항상 위험을 감안했을 때 얻고자 하는 최선의 수익률이 되고요. 3번 실현 수익은요. 이미 처분했으니까 투자의 비교 대상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바로 3번 넘어가죠. 기대 수익률과 요소의 관계를 봅니다. 답은 나왔죠. 제발 볼까요? 둘 중에 뭐가 더 커야 된다? 기대가. 항상 요거는 작아야 됩니다. 따라서 박스 보게 되면요. 나와 있죠. 기대 수익이 요거보다 클 때 투자를 채택합니다. 두 번째, 기대 수익이 작으면요. 투자를 기각하죠. 항상 요거 수익은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4번 내려가죠.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요.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 그러면 1번요. 투자 가치는 두 줄 나와 있죠. 첫 줄 중간에 보시면 주관적 가치 밑줄.
주관적 가치. 투자 가치는 주관적 가치가 되고요. 2번요. 시장 가치는 객관적 가치 밑줄. 객관적 가치. 자, 이거는 어떻게 비교하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 그러면 투자 가치는 밑줄에 있잖아요. 무슨 가치? 주관적 가치. 시장 가치는 객관적 가치가.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다이소 가면요, 다 1,000원씩 가죠. 다이소 가면 여러분들 손 형광펜 있잖아요. 형광펜. 그것도 이제 고체 형광펜을 팔아요. 고체 형광펜 오래 쓰거든요. 거기에 펜이 2개 들어있더라고요. 하나는 형광색이고요. 하나는 이제 빨간색이더라고요. 요거 한 묶음이 1,000원인데요. 저는 형광펜 항상 열을 써요. 되게 오래 쓰더라고요. 고체니까 싸고. 얘가 표가 딱 저런 붙어 있습니다. 얘가요. 투자 가치입니까? 시장 가치입니까? 시장 가치. 그래서 얼마 하더라? 1,000원. 그런데 저는요. 꼭 1,000원 아니고 펜이 2살인데 오래 쓰니까 이게 3,000원 해도 사겠대 말입니다. 어디 가서 선선 하나도 기분 좋게 살 거예요. 그럼 저 개인적인 주관적 가치는 얼마가 된다? 3,000원 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격이 1,000원이지만은요, 제 개인적인 가치는요, 이만큼 크대 말입니다. 산다 안 산다? 얼른 사야지. 따라서 뭐가 더 커야 됩니까? 시장 가치보다 투자 가치가 클 때 투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결과만 아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봅니다. 다음 페이지 박스 보니까요. 박스 보니까 양자의 관계 있죠.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클 때 투자를 채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험은요. 이렇게 묻습니다. 방금 비교했잖아요. 뭐가 더 클 때? 투자 가치가. 뭐가 더 작을 때? 시장 가치가 작을 때. 그러니까 말을 바꿔서 뭐래요? 자, 시장 가치보다 투자 가치가 클 때면 다 알아듣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안 묻는데 말입니다. 항상 우리 시험은요. 투자 가치보다 시장 가치가 작을 때. 이런 말 헷갈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클 때보다 작을 때도 잘 묻습니다. 또 볼까요? 요거 수익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되냐? 그러면 기대 수익률보다 요술이 작을 때 투자한다. 이러면 막 헷갈려 버립니다. 그래서 클 때를 잘 안 물어요. 작을 때를 묻거든요. 그건 문장에 속지 말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투자 가치가 클 때 또는 시장 가치가 작을 때 투자를 채택합니다. 3번 내려가죠. 위험과 수익의 관계입니다. 바로 2번 볼게요. 위험과 수익의 상쇄 관계가 나와요. 화살표 적어줄래요? 비례.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를 말해요.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요. 거로 3번이 있죠. 위험과 가치의 균형. 제목에다가 화살표 반비례 적어주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확인하고요. 위험과 가치는 무슨 관계? 위험과 수익. 비례 관계. 위험과 가치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잘 나옵니다. 그럼 이제 바로 2번부터 보세요.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인데요. 1번.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밑줄입니다. 비례 관계 밑줄. 즉 밑줄입니다. 부담하는 위험이 클수록 이런 수익도 커지는 경우 밑줄.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도 커진대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요.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박스가 나와요. 요구 수익률 이꼴 단어 3개요. 무위험률, 위험 할증률, 예상 인플레율이 나옵니다. 요거 옮겨서 볼게요. 자, 이제 요겁니다. 요구 수익률.
그러면 요 순위는요.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플러스 예상 인플레율인데요. 오래전에 13회 때입니다.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어요. 시험 문제인데요. 무위험률 6%다. 위험률 4%다. 예상 인플레 4%다. 요 수익 몇 프로 됩니까? 한참 걸려서요. 예. 몇 프로요? 14%. 예. 이런 문제까지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점수를 그냥 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처음에 무위험률. 얘는요. 자, 무위험, 얘는 다른 말로 가장 안전한 일인데요. 순수한 시간의 대가를 말해요. 시간만 지나가면 보장받는 겁니다. 은행에 정기적금 가입했더니 항상 자 일정한 이율 보장받죠. 무위험률입니다. 자, 회사채를 산다, 국채를 산다, 안전하죠. 이것도 무위험률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위험 할증률은요 말 그대로 위험이 반영이 돼요. 얘는 무조건 위험이 반영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위험의 대가입니다. 결국 여기서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만큼 수익도 커지더라. 무슨 관계? 비례관계예요.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때 위험은요. 모든 위험이 아니고요. 바로 체계적 위험만 가리킵니다. 여기까지도 출제가 되었어요. 체계적 위험은요. 다음 주 공부를 하는데 체계적 위험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위험만 가리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제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요. 얼마요? 1,000만 원이요. 물론 은행 가서 빌리면 되겠는데요. 은행을 떠나서 제가 워낙 급한 돈 1,000만 원 필요한데 여러분 모두가요. 가진 게 돈밖에 없다고 가정합니다. 예, 돈밖에 없어요. 예, 돈이 철철 넘쳐요. 그래서 저한테 1,000만 원 빌려주겠대요. 만약 저한테 1,000만 원 빌려주면요. 뭘 요구하죠? 이자. 은행 가도 이자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분명히 이자 보고 저를 빌려줄 거잖아요. 항상 뭘 하지? 이자를 요구합니다. 제가 돈 떼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뭐지? 항상 위험하잖아요. 예. 그럼 비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 총각이시죠? 1,000만 원 빌려주면 저한테 이자를 몇 프로 받을래요? 예를 들면 5%다, 10%다, 20%, 30%, 40%, 50%. 몇 프로예요? 연 15%. 예. 좀 착한 애 그죠? 예. 뒤에 번은요. 10%요. 좀 착한 사람밖에 없네. 예. 한 번 더 몇 프로 받으실래요? 보세요. 딱 착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예. 어차피 떼일 바에 3개 받겠대요. 그리고 3분이 전부 다 이자가 다르잖아요. 예. 그건 뭡니까? 저에 대한 돈 빌려주면요. 떼일지도 모르니까 위험을 다르게 보고 있거든요. 위험을요. 첫 번째, 이 자체가 뭡니까? A는 10%죠. 그죠? 예. B는 15% 받겠대요. C는요 30% 받겠대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개인마다 저를 보는 위험의 정도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요거 수익이 뭡니까?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뭡니까? 은행 이자. 그럼 얘는요. 자, 한 4% 잡을게요. 은행 가면 누가 가도 다 4%는 받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무위험률 똑같아요. 4%다. 얘도 4%다. 4%다. 이제 뭐가 달라집니까? 위험률이 다르잖아요. 위험률이. 그러면 계산되겠죠. 자, A는 이렇게 바꿔자니까 위험률 몇 프로 나머지? 6%. B는 얼마가 되죠? 11%. C는요? 26%.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A보다 B는 저를 더 위험한 사람으로 보고 있고요. C는 B보다 저를 더 위험한 놈으로 보고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위험이 크면 클수록 뭐 요구하는 수익도 그만큼 커지더라 말입니다. 커지더라. 그래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를 말해요. 추가적으로 예상 인플레이율, 얘가 뭐죠? 물가 상승률이죠. 이것도 주어지면 자료를 더해주자. 이런 학자가 바로 피셔라는 학자가 있어요. 자기 이름을 따와서 피셔 효과라고 불러요. 피셔 효과이다. 따라서 요구 수익률 하게 되면 위험을 감안한 수익률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 인플레가 포함되면 피셔 효과입니다. 여기까지가 요구 수익률, 즉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도 높아진대요. 정리합니다. 첫 번째,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만큼 요구하는 수익도 높아지더라.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 이를 다른 말로 상쇄관계다. 이렇게 불러요. 여기까지가 괄호 몇 번? 2번입니다. 위험과 수익은 상쇄관계를 말해요. 3번 내려가죠. 위험과 가치의 균형입니다. 위험과 가치. 자, 첫 줄 밑줄 하세요. 투자에 대한 위험이 높을수록 반대로 부동산 가치는 하락한다. 밑줄 하시고요. 계속해서 즉 부동산의 가치란 장래 기대 수익을 현재로 환원한 값인데 이 경우에 밑줄 하세요. 요구 수익률은 장래의 기대 수익률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할인율로 사용된다. 뭘로? 할인율. 요수는 할인율로 쓰인대요. 그래서 지금부터 위험과 가치를 봅니다. 먼저 그걸 3번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치가 커진다고 했어요. 작아진다고 했어요. 작아지죠.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다른 말로 상충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 이거는 쉬워요. 자, 우리 집이 있잖아요. 우리 집 옆에 위험 시설이 있어요. 즉 가스 충전소가 있대. 집값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당연히 떨어진대 말입니다. 쉬운 말이잖아요. 자,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자, 이때 요구 수익률은요 할인율로 쓴다고 했죠. 여기서 요구 수익률은 무엇으로 쓰인다? 할인율로 쓰인대요. 이때 할인율이 뭘 말하느냐? 요거 이해하는 게 좋아요. 할인율. 앞으로 투자에서요 이 단어는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해합니다. 도대체 할인율이 뭐냐? 지금부터 그림 잘 따라오세요. 돈 10,000원이 있대요. 자, 10,000원을 은행에 예금해요. 이때 은행의 이자를 10% 잡을게요. 돈 10,000원을 10% 이자로 예금하면요 1년 뒤면 얼마가 될까요? 암산 얼마요? 11,000원이죠. 따라서 이자가 10%일 때 현재 10,000원이 1년 뒤 얼마가 된다? 11,000원 된다. 얘가 현재 가치입니까? 미래 가치입니까? 미래 가치. 이렇게 미래 가치 구하는 것을 할증시킨다. 할증시킨다는 다른 말로 미래 가치 구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거꾸로 1년 후에 돈이 11,000원 있는데 같은 조건이면 현재 가치가 얼마 될까요? 10,000원 맞잖아요. 거꾸로 생각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뭡니까? 현재 가치 구한다. 현재 가치 구하는 것을 할인시킨다. 따라서 미래 가치 구한다, 할증시킨다. 현재 가치 구하면 할인시킨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시험이 잘 안 나와요. 할인자는 엄청 자주 나와요. 그러면 할인시킨다 다른 말로 뭐죠? 현재 가치 구한다는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로 뭐지? 현가화시킨다. 할인시킨다, 현가화시킨다 똑같은 말입니다. 앞으로 투자에서요. 할인시킨다, 현가화시킨다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때 이자가 10% 있잖아요. 그래서 이 10%가요. 할증시킬 때는 그대로 뭐 이자율이 10%다. 얘도 마찬가지로 10%잖아요. 현가화 시킬 때는요. 이자율 안 벌어고 그대로 뭐 할인율. 할인율이 10%다라고 불러요. 따라서 현재 가치 구할 적에 10%는요. 이자율 안 벌어고 할인율이 10%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이제 할인율 의미하시겠죠. 할인시킨다, 현가화시킨대요. 그러면서 박스 봅니다. 박스 보니까 공식 있죠. 투자가치 구하는 공식 분자 분모가 나와요. 만약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점수를 그냥 주는 겁니다. 옮겨서 볼게요. 자, 부동산의 투자가치. 분자가 장래 기대 수익이 되고요. 나누기 요구 수익률입니다. 얘가 뭐라고 했죠? 할인율입니다. 그래서 장래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 구하려면 이렇게 할인시킨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장래 수익을 할인시키고 현가화시키니까 현재 투자 가치가 나와요. 이때 요거 수익률 공부했잖아요. 요거요. 두 개만 계산할게요. 요거 수익률은 무 더하기 무엇이다?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입니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요거는 수익도 커진다고 했잖아요.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 그러면 분모 얘가요 커지면요. 분모값이 커지면요. 얘는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겠지. 따라서 위험이 높을수록 반대로 가치는 작아지다. 위험과 가치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예요. 따라서 이 식을 통해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인데 그러나 위험과 가치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를 그대로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4번이죠) 위험과 수익의 적정입니다. 괄호 1번요. 위험과 수익의 적정 괄호 밑줄 하세요. 평균 분산 결정법 밑줄. 그럼 평균 분산 결정법은 쉬워요. 평균 분산 결정법입니다. 모두가 통계학 용어인데요. 평균 하게 되면 얘는요. 수익을 말해요. 분산은요. 위험을 가리킵니다. 통계학에서 수익은 일반적으로 기대치 또는 기대값으로 측정합니다. 반면에 위험은 분산, 통계학에서는요. 표준 편차로 측정합니다. 통계학 용어인데요. 다만 얘가 전부 다 한 묶음이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평균 수익 기대값 한 묶음이 되고요.
분산, 위험, 표준편차 한 묶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 맞잖아요. 수익은 기대값으로 측정하고 위험은 표준편차로 측정한다는 문장이 나오거든요. 얘가 바로 1번입니다. 자, 1번 볼까요? 위험과 수익의 측정인데요. 두 번째 줄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밑줄 하세요.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 밑줄. 소득의 기대치, 기대치 밑줄. 수익은 기대치가 되고요. 또 밑줄 하세요.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 밑줄. 내려가서 표준편차 밑줄. 위험은 표준편차로 측정한다는 말입니다. 자, 또 예를 들면요. 투자한 A가 있고요. B가 있습니다. 두 개의 투자안이 있습니다. 만약 A에 투자하면요. 수익은 10%가 예상이 되고요. 위험은 3%입니다. B를 투자하면요. 수익은 10%가 되고 위험은 5%가 돼요. 자, 두 개 같이 비교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은요. A를 선택합니까? B를 선택합니까? 누구든지 뭐? A를 선택하죠. 왜 그러죠? 수익이 똑같으면 위험이 큰 쪽, 작은 쪽? 위험이 작은 쪽을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얘가 바로 평균 분산 결정법입니다. 항상 평균 분산법은요. 수익이나 위험 둘 중에 한쪽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이 똑같으면 뭐 위험이 작은 쪽을 선택하고요. 만약 위험이 똑같으면 뭐 수익이 높은 쪽을 선택하잖아요. 여기까지가 평균 분산 결정법이 됩니다. 따라서 평균 분산법은요. 두 번째 줄부터 밑줄합니다. 두 번째 줄. 평균 분산법이란 위험이 똑같으면 수익이 가장 높은 대안을, 수익이 똑같으면 위험이 낮은 대안을 선택 밑줄. 방금 예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요. 위험의 처리 방법은요. 세 가지인데 얘는요. 3월달 다음 과정에서 보도록 하고요. 바로 3번 넘어가죠. 민감도 분석 또는 감흥도 분석입니다. 요 단어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있죠. 첫 줄 밑줄입니다. 위험의 내용이 산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는 방법 밑줄. 자, 위험의 내용이 산출 결과에 어떤 영향, 산출 결과에다가 적어줄래요? 순형가라고 적어주고요. 순형가. 산출 결과는요. 순형가, 즉 순수익이 현재가 실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요. 위험을 투입해요. 이걸 투입하니까 그 결과 산출 결과 수익이 어떻게 달라지나 수익. 얘가 다른 말로 순형가를 말이에요. 이걸 투입하니까 얘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빌라를 지으려고 합니다. 빌라. 자, 빌라를 짓게 되면 많은 위험한 요소가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빌라를 짓는데 첫 번째 공실 위험도 있죠. 두 번째 세금이 많아요. 세금 문제. 세 번째 경비가 많아지더라. 뭐 등등등 아주 많습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를 각각 똑같이 1% 증가시킨다. 얘도 1% 투입시키고요. 얘도 1% 투입을 시키자. 똑같이 투입했을 적에 수익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걸 분석합니다. 얘가 바로 민감도 분석인데요. 공시를 1% 상승시키니까 수익이 뚝 떨어진대요. 3%. 세율이 1% 올라가니까 수익은요 2%가 감소가 된대요. 경비가 1% 올라가니까 수익은요 1%가 감소가 된대요. 반응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셋 중에 어떤 게 가장 반응이 큽니까? 공실이죠. 크게 반응하잖아요. 얘가 뭐 민감도가 크다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 이렇게 봤을 적에 얘가 가장 반응이 크니까 이렇게 민감도가 크면 클수록 더
위험한 투자가 되니까 앞으로 빌라 짓게 되면 특히 공실이 안 생기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얘가 바로 민감도 분석입니다. 따라서 결론 3번 내려가죠. 일반적으로 믿지 마세요. 민감도가 큰 투자일수록 수년가 변동이 심하게 되고 더욱더 위험한 투자로 평가된대요. 그러면요, 민감도가 큰 동그라미. 자, 큰 투자일수록 위험한 투자인데 큰 위에다가 작은 X 적어주고 작은 하면 틀린 말이고요. 민감도가 클수록 더더욱 위험한 투자로 평가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투자의 위험과 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다음 페이지가 03번에 있죠.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는요,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인데 다음 주는요, 투자를 전부 다 끝내요. 투자 전부 다 끝낼 거고요. 끝나면 다음 진도가 이제 금융 넘어갑니다. 금융에서요, 따로 금융에서 어디까지 보느냐? 금융에서 저당의 유동화 지도가 나와요. 저당 유동화 지도. 여기까지 볼 예정이니까요. 여기까지 이제 다음 진도 보시면서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